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읽지 않은 책인데 읽은 척 한 적 있으시죠? 저는 솔직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들이는 책 중에서 한 절반은 읽지 않고 그냥 서재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가족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편집해 주시고요. 정말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1년에도 수많은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을 아무리 다독가이고 아무리 독서광이고 하더라도 세상에는 읽지 않은 책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어느 순간에는 오거든요. 그런 순간 오기 전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책방의 북큐레이터 용도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입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유튜브 각이죠. 저자는 피에르 바야르라고 하는 파리 8대학의 프랑스 문학 교수이자 정신분석가입니다. 피에르 바야르의 책은 국내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 정신분석학을 문학에 접목시키면서 기존의 문학계나 비평계에 존재하는 통념을 깨부수는 굉장히 좀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상표절, 셜록 홈즈가 틀렸다, 나를 고백한다, 이런 책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기존에 책들을 좀 읽고 나서 좀 굉장히 놀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서 포인트, 독서와 비독서. 여러분, 비독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냥 단순히 안 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독서에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는 것이죠. 독서에도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독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만 아는 책, 아니면 누구에게 귀동냥으로 어떤 책이 좋다더라라고 들은 책, 아니면 읽고 나서 까먹은 책이 있을 수 있죠. 독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독에 좀 완독에 많이 가까운 개념이라면 비독서의 개념이야말로 수많은 방식으로 흩어지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와 훨씬 더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독서와 비독서를 딱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독서는 좋은 것, 비독서는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비독서라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어떤 강박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일단 독서와 비독서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소위 약호표라고 하는 이 대목부터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약호표에서 UB라고 전혀 접해보지 못한 책, SB 대충 뒤적거려 본 책, HB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책, FB 읽었지만 내용을 잊어버린 책,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인용하는 책을 각주로 이런 4가지 방식으로 비독서의 방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비독서의 3가지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독서의 의무, 정독해야 할 의무, 그리고 독서에 관계되어 있는 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다 읽어야 되고 요새 유명하고 중요한 모두가 얘기하는 책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강박이 있죠. 정독하지 않은 것을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하고 고백하는, 난 사실 그 절반밖에 못 읽었는데, 사실 그 10장 중에서 3장까지만 읽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정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나는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잘 모를 수 있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이제 얘기를 발언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담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어떤 담론이라는 것이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비독서의 담론, 비독서의 주장이 어떤 정독이나 독서의 주장보다 더 명확하고 더 긍정적이고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던지는 핵심적인 주제는 읽지 않은 책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라기보다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독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독서와 비독서의 경계는 무엇이고 왜 우리는 비독서에 가깝게 사는가,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독서법이나 독서에 관련해서는 필독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독서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다른 층위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독서 포인트, 교양 지식이라는 통념.
저는 책 덕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이제 제가 출판사에 다니기도 하고 독서 모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 덕후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저의 선배이자 책 스승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책 덕후가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 전문가들이나 책 덕후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용도사님 이 책 아시죠? 이 책 들어보셨죠? 이 책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책 있는데 그 책도 뭐 아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 모든 그 대화에 나오는 책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10권이 나오면 10권 중에 한 9권은 모르거든요. 근데 모르는데 저 모르는데요? 막 이럴 수도 없고 예 그냥 이거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종의 교양 상식 혹은 독서 상식,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통념들에 대해서 이 저자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념이 굉장히 일부의 통념이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문가주의의 통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모든 만인의 보편적인 교양 인정은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대에 그냥 유행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어떤 지적인 교양인을 위한 또 우리들이 모두가 알아야 되는 어떤 지식으로 일종의 좀 강압적으로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깨부수는 것이 오히려 진짜 교양인을 위한 진짜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독서 포인트, 나를 고백하는 총체적 시각. 이 저자는 챕터마다 어떤 이제 문학 작품을 인용해서 그 문학 작품과 우리 현실 세계의 독서와 비독서의 방식에 대해서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굉장히 재밌는 사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서는 모든 책의 모든 균형과 공정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사서로서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책도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책을 사랑하려는 그런 일종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서가 나옵니다. 이 사서는 모든 책의 제목과 목차만 읽어요. 그래서 누군가 질문해요. 왜 책을 읽지 않냐고 할 때 어떤 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 책에 빠져들고 그 책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비독서의 맥락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책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책의 제목과 목차를 아는 양이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되고 사서로서의 전문적인 어떤 스킬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책을 한 권도 모르고 그 사람은 독서한 책이 한 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총체적 시각 혹은 총체적 관점입니다. 책과 책에 대한 책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어떤 한 권의 책에 매몰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모두가 알고 모두가 극찬하는 책 한 권에 빠져서 그것을 나는 왜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왜 정독하지 못하고 나는 왜 완독하지 못할까라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책들은 그냥 후루룩 그냥 제목만, 목차만, 서문만, 결론만 이렇게 읽어버리고 빨리빨리 다른 책들의 맥락으로 들어가서 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읽어내는 나만의 독서의 숲 혹은 나만의 독서의 어떤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책에서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눠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처 요령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것, 세 번째는 책을 꾸며낼 것, 네 번째는 자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관통하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나만의 관점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당당하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책의 맥락에 대해서 상상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서와 비독서의 경계 같은 것이 좀 모호해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하고 그 가벼워진다는 게 나 이제 정독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독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개념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나만의 독서법을 가지고 꾸준하고 건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진행해 나가면서 누군가에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정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독서 방법이었고요. 유튜브 통해서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읽지는 않으셨다면 그것이 독서일까요? 비독서일까요? 그것은 책은 읽은 것일까요? 아니면 읽지 않은 것일까요? 이제 이런 질문의 전제 자체가 좀 틀렸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로 이 독서에 대한 강박이나 두려움, 어떤 전제 같은 걸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다시금
새로운 방식으로 독서의 세계에 빠져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을 이료 책방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SNS 하고 계시면 공유도 많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저와 같은 아마추어, 그리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시금 책에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 이 1호 책방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